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개월 만에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를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했고, 시 주석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정상 매년 정상 간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첫 재판이 뉴욕 연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마두로 대통령 결백을 주장하며 나는 여전히 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제기된 의혹들의 결백을 주장하며 제명을 당하더라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미국에서 돌아오는 대로 통보받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5도가량 떨어지면서 더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도에서 10도 사이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1시간 반 넘는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원년으로 만들자고 했고, 시 주석은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를 언급하면서 양국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중국 인민대회당에 들어서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시진핑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가 맞이합니다. 환영식 뒤 시작된 정상회담은 예정된 시간을 30분가량 넘겨 1시간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자며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시 주석은 친구이자 이웃으로서 더 자주 왕래하고 부지런히 소통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作为朋友和邻居，中韩应该多走动，常来往，勤沟通。 두 정상은 회담 종료 뒤 지식 재산권을 포함한 15건의 양해각서 등에도 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했는데,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시 주석은 양국이 영내 평화에 중요한 책임을 진다며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坚定站在历史正确一边，做出正确战略选择。 미중 경쟁과 중일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에 협력을 주문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중 관계 복원을 내세운 두 정상은 매년 정상급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점진적 단계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최규진입니다. 한중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서 2시간 동안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시 주석 내외에게는 기린도, 놀이개 같은 한국의 전통 문화부터 K-뷰티 기기까지 여러 의미를 담은 선물이 전달됐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나란히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중국 국빈 환영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정상 만찬에 앞서 시 주석 내외에게 한국의 전통 상징을 담은 외교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시 주석에게 선물한 기린도는 기린과 천도복숭아, 모란을 한 폭에 담은 그림으로 각각 자손 번창과 장수, 부귀 영화를 상징합니다. 왕실의 상징인 금박 용문액자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펑리위안 여사에게는 소원 성취와 번영을 상징하는 전통 장신구인 탐화 놀이개와 한국 뷰티 기술을 상징하는 K-뷰티 기기를 선물했습니다. 청와대는 펑 여사가 과거 한국 방문 당시 한국 브랜드의 세안기기를 구입할 정도로 패션과 뷰티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선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립중앙박물관이 기증하기로 한 간송미술관이 소장해온 중국 청대 유물 석사자상 사진첩도 선물에 포함됐습니다. 중국 측은 답례로 펑 여사가 직접 부른 노래가 담긴 CD를 건넸습니다. 환영식이 열린 천안문 광장에서는 국빈 방문에 대한 예우로 예포 21발이 발사됐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뉴욕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마두로 대통령은 여전히 내 나라의 대통령이라며 납치를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강현 특파원, 현지 국가원수가 다른 나라의 군사작전으로 체포되는 그야말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법정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뉴욕 연방법원 주변은 그야말로 준전시 상태를 방불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당국은 마두로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시키면서 이 차량이 아닌 헬기를 이용했는데요. 미 마약 단속국 요원들이 수갑을 찬 마두로를 헬기에서 호위에 내리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판사가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통역기를 낀 채 나는 결백하다, 나는 여전히 내 나라의 대통령이라며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특히 법정 방청석에 누군가가 스페인어로 비난을 쏟아내자 자신을 전쟁 포로라고 규정하면서 곧 석방돼서 나갈 것이다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전쟁 포로라고 주장을 하는데 미국 정부의 입장은 단호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당사국인 베네수엘라가 반발하는 가운데 미국은 이번 작전은 전쟁이 아니라 국제 마약 범죄자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There is no war against Venezuela or its people. This was a law enforcement operation. The United States arrested a narco trafficker. 반면 러시아는 마두로에 대한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고 중국 역시 이 주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주 유엔 중국 차석 대사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中方对美方的单边非法霸凌行径深表震惊，予以强烈谴责。 그럼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일단 재판은 상당한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두로 측은 현직 국가 원수의 면책 특권을 내세워 미국 법원의 재판 관할권 자체를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 파나마의 독재자 노르웨이가 역시 같은 주장을 폈지만 미국 법원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0년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나 콜롬비아 등 마약 문제와 연루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의 군사 대응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을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 앞에는 마두로의 퇴진을 반기는 베네수엘라 이민자들과 미국의 군사 개입을 비판하는 시위대가 뒤섞이면서 혼란스러운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이번 사건이 남미 전체의 지정학적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미군의 마두로 축출 작전 생포까지 단 148분이 걸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적국에서 붙잡았는데 그야말로 전광석화였습니다. 미군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첩보와 전투력을 보여줬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모두 잠든 새벽 2시, 정전이 된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동시다발적인 폭발이 치솟습니다. 곧이어 무력화된 방공망을 뚫고 헬기가 강습합니다. 미군 최정예 부대 델타포스를 태운 블랙호크와 치누크입니다. 중국 특사와 만찬을 마치고 자던 마두로 대통령은 급히 피했지만 미리 안전가옥을 파악했던 미군에 그대로 붙잡혔습니다. 중무장한 채 마두로를 지키고 있던 쿠바 최정예 경호부대는 이렇다 할 정황도 못한 채 순식간에 몰살됐습니다. 델타포스가 적국 수도 한복판에서 현직 대통령을 생포해 기환하는 데 걸린 시간은 2시간 반에 불과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작전으로 80여 명이 숨졌지만 미군 사망자는 한 명도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Find Maduro and understand how he moved, where he lived, where he traveled, what he ate, what he wore, what were his pets. 확고한 결의로 이름 붙여진 이번 작전은 미군의 압도적인 첩보와 전투력이 맞물린 결과물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힘이 이렇게 건재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군사작전의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군이 마음만 먹으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적대적인 인물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든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이 제명을 당하더라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고발만 13건, 아들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까지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주었다고 지목된 김경 서울시의원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데 경찰은 귀국하는 즉시 통보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강선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걸 상의하는 녹취가 공개된 후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제 손으로 탈당을 하지 않겠습니다. 공천헌금을 줬다는 사람이 그대로 단수 공천된 건 강 의원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결백하다는 주장에도 해명은 여전히 석연치 않습니다. 강 의원이 처음부터 돈을 거절한 건지 불확실한 데다 김경 시의원에겐 직접 확인하지도 않은 겁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주장하면서 더 윗선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미국에 체류 중인 김경 시의원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처를 했습니다. 경찰의 본격 수사가 시작된 후 해외로 나간 사실이 드러나며 도피성 출국 논란이 일자 김 시의원은 경찰에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 차남 숭실대 편입과 관련한 청탁 문제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특정 학과 편입을 위해선 아들이 취업해야 했던 상황. 김 의원 전직 보좌진 A씨는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이와 관련해 김 의원과 기업 회장의 전화 내용을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월급은 최저임금만 주셔도 된다. 편입만 하면 된다며 은혜는 갚겠다고 했고 이후 아들이 해당 기업에 들어갔다는 게 A씨 주장입니다. A씨는 또 김 의원 배우자의 동작구 의회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에 부탁한 정황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배우자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탄원서를 비롯해 이러한 의혹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한중 정상회담, 지난해 11월 경주 에이펙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당시에 화제가 됐던 샤오미 핸드폰, 이번 정상회담에도 등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소셜미디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찍은 셀카를 공개했습니다. 국빈 만찬을 마친 뒤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시 주석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화질은 확실하죠? 이렇게 운을 뗀 이 대통령, 경주에서 선물 받은 샤오미로 시진핑 주석님 내외분과 셀카 한 장, 덕분에 인생샷 건졌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가까이서 만날수록 풀리는 한중 관계, 앞으로 더 자주 소통하고 더 많이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뒷면이 낯선 이 샤오미 핸드폰, 이 대통령이 말한 대로 시 주석이 경주를 방문했을 때 선물을 한 겁니다. 샤오미. 通信보안은 잘 됩니까? 这个通信保安怎么样啊？非常好。看看有没有后门。非常好。 중국의 보안 논란을 농담으로 두 정상이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크게 화제가 됐죠. 이 대통령은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이 농담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전화기 가지고 반 장난을 했는데도 아주 호쾌하게 또 받아주셔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시진핑 주석의 인품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일본에서 학교 폭력을 촬영한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괴롭힘, 이지매를 막아야 한다는 사적 제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Ready, fight! 교복을 입은 학생의 주먹질이 시작되고 피해자는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합니다. 주변에선 누구도 말리질 않고 마치 스포츠 중계를 보듯이 시끄럽습니다. 지난 4일 주로 일본 연예계 소식을 폭로하던 한 소셜미디어 계정이 올린 영상입니다. 이 계정은 학교, 직장에서 발생하는 이지매, 집단 괴롭힘의 제보를 받겠다면서 일본에서 괴롭힘을 아예 없애기 위해 앞으로 관련 내용을 다루겠다고 밝혀왔습니다. X 내에서 이 영상 1억 번 넘게 조회됐고 가해 학생의 신상 정보가 퍼지는가 하면 연이어 또 다른 과거의 학교 폭력 영상도 소셜미디어에서 공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학교엔 아침부터 항의 전화와 메일이 수백 건 넘게 쏟아지면서 경찰도 폭행 사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영상 지난해 12월 촬영된 걸로 가해 학생도 폭행을 반성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선 영상은 9초뿐인데 피해는 더 클 거다.
반드시 사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런 분노의 목소리와 함께 정의감은 중요하지만 사적 제재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커집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선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26이 시작됐습니다. 개막과 함께 주목을 받은 건 바로 홈 로봇이었습니다. Brant is on his way. We're making onion soup tonight. 로봇이 날씨에 어울리는 음식을 추천하고 냉장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재료도 파악합니다. 오븐과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확인한 뒤에 최적의 상태로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현지 시각 5일 LG전자는 홈로봇 클로이드를 CES 무대 위로 불러냈습니다. You mind taking this wet towel from me? Sure. I'll get the laundry started. Let me show everyone what I can do. LG는 홈로봇이 인공지능으로 연결된 가전제품을 지휘해서 실제 가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인공지능 집을 위한 마지막 열쇠라면서 가전에 혁신을 가져올 거라고 했습니다. 올해 출시를 앞둔 X1의 네오, 테슬라의 옵티머스 등 집안일을 돕는 로봇의 상용화가 머지않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네오는 $20,000, 우리 돈 2,900만 원에 달하는데 여전히 인간이 원격으로 조작을 해야 하는 등 명확한 한계도 있습니다. 과연 제로 노동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거대 야당의 패악질로 이대로 두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결심하기 전에 했다는 말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이 국민을 깨우치기 위한 계몽령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어제 재판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돌발적인 결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패악질이 선을 넘고 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나라가 망하는 걸 뻔히 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냐며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계엄 준비를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 계엄 선포문 등 초안을 준비해 보고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과정을 근거로 계엄이 통치나 무력 장악이 아닌 국민 호소용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엄을 밤에 선포한 것도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했습니다. 일과 시간에 하지 않은 것은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고 과거에도 계엄 선포를 낮 시간에 한 적은 거의 없다는 전례를 감안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감사원장 탄핵 추진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를 극도의 비상 국면으로 인식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국민을 깨우치기 위한 조치였다는 계몽령 논리를 되풀이한 겁니다. 감사원장 탄핵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인 줄은 몰랐었거든요. 대통령 말씀을 듣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재판부는 내일과 9일 이틀 동안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한 걸 트집 잡으면서 내란 결심 재판을 한 주 미뤄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동 없이 이번 주 안에 변론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아까 그 5일, 7일, 9일은 증인신문 때문에 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최후 변론, PPT 하실 시간 갖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얘기할 시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당초 이번 주 4일 동안 심리가 예정됐는데 6일도 추가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법원 휴정기인데도 이번 주 목요일 하루를 빼고 매일 공판을 열 정도로 재판부는 속도를 낸 겁니다. 필요하다면 피고인 신문도 생략해 집중 심리로 이번 주 결심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재판을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4일, 15일 정도의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5일, 7일, 9일 서증조사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지난달 공소장을 변경한 것을 트집 잡았습니다.
특검은 그러나 노상원 수첩 등을 통해 계엄 모의 날짜를 특정한 것에 불과해 공소장 변경은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도 속도전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시간을 수정하거나 내용 일부를 수정한 것들이어가지고 공사실 전체가 무슨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거나 막 그런 부분은 아니라서 9일까지는 마무리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재판부는 현재까진 계획대로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럴 경우 1심 판결은 법관 정기 인사 전인 다음 달 중순에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JTBC 정수입니다. 실미도, 투캅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라디오스타까지. 국민 배우 안성기가 남긴 표정은 마지막까지 영화. 기쁜 우리 젊은 날 속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영화 제목처럼 찬란했던 배우를 기억하는 동료들은 그의 따뜻함을 기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깊은 눈빛과 따뜻한 미소. 배우 안성기가 가장 좋아했던 사진 앞에서 동료들은 먹먹함을 숨기지 못합니다. 예, 늘 사람 좋은 웃음으로 계시는 분이라서 잘 시감이 가지 않습니다. 2019년 혈액암 진단을 받고 이듬해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안타깝게 재발했고 병원으로 옮겨갔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완쾌됐다고 용피라 나 다 났어. 성기야 또 만나자. 200편 가까이 쌓아온 필모그래피의 시작은 1957년 5살 때 출연한 영화 황혼 열차였습니다. 69년 연기 인생 속 딱 한 번 TV 단막극에 출연했을 뿐 언제나 스크린과 함께했습니다. 짧게 이렇게 얘기하자면은 나의 꿈, 나의 행복, 그 삶 그 자체. 떠돌이 거지부터 중국집 배달부, 바둑 기사, 구마 사제, 냉혹한 군인까지 세상 속 모두의 얼굴을 품었습니다. 날 쏘고 가라. 너무 긴장하면 실수하니까 릴렉스. 알았지? 겹치기 출연을 마다하며 한 작품에만 집중하고 영화 제의를 거절할 땐 제작자나 감독을 찾아가 직접 양해를 구할 정도로 영화에서나 일상에서나 따뜻함으로 기억됐습니다. 좋은 배우이기 앞서 좋은 사람이었다는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더 거기 또 충실하게 되는. 영화로 모든 것을 말하고 싶다던 영원한 국민 배우는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장례는 영화 인장으로 진행되고 정부는 금관 문화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6도 등으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4도 등 전국이 2도에서 10도로 조금 오르겠습니다. 늦은 밤부터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